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면 이 객관적인 내용이 아니고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체험한 것들을 바탕에 깔고 그 체험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할 텐데요. 저는 그 20년 전에 13년 동안 마음 공부라는 것을 했어요.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된 책은 신고나는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많이들 알려진 책으로 알고 있어요. 그 책을 처음 보게 됐고, 그리고 그런 류의 책들을 보면서 마음 공부를 했는데, 그런 책들이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신과 나눈 이야기 1권을 딱 읽고 드는 생각은 이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아닌 내가 원하는 신이 있다. 그냥 이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신이 있고 꼭 종교에서 말하는 신을 믿을 필요가 없다. 그냥 결론은 1권을 읽은 소감은 그랬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마음 공부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면서 그런 책들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바뀐다.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저만의 방법을 또 실천을 했죠. 저는 그때 단식을 했어요. 물을 마시고 하는 단식을 28일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8일을 워밍업으로 했고, 그리고 그 8일 한 것이 이제 몸이 회복이 되니까 다시 28일을 시도를 했는데 28일을 하게 된 그 이유는 단식을 가르치는 분이 일주일을 하면 몸이 맑아지고 2주를 하면 피가 맑아지고 3주를 하면 뼈가 맑아지고 4주를 하면 영혼이 맑아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밑에 뭐 단식원에 가서 단식을 한 건 아니고 집에서 그런 이야기만 듣고 단식을 했는데 제 목표는 영을 깨우기 위해서 영혼이 좀 깨어나면 내 브레인도 깨어날 테고 내가 좀 똑똑해지겠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사주를 했는데 사주를 한 결과는 영혼이 맑아지는 느낌은 없었어요. 좀 건강해졌다 뭐 이런 느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28일 한 단식 28일 단식이 끝나고 몸이 어느 정도 다시 추스려지니까 이제 날짜가 짧아서 영이 깨어나지 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35일을 했죠. 일주일을 더해서 35일을 했어요. 그런데 35일을 끝났는데도 예, 영이 맑아지는 느낌은 없었고 기억력이 회복된 느낌은 있었죠. 기억력이 회복돼 있고 많이 건강이 좋아졌다는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이렇게 물을 먹고 하는 단식은 아니다. 이거는 방법이 아닌 것 같다.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단식은 안 하기로 했고 음양식을 했어요. 밥 따로 물 따로라는 음양 식사법이 있거든요. 뭐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음식과 물을 분리해서 먹는 그런 식사법인데 일일 일식하는 것을 4년을 꼬박 했습니다. 처음부터 일식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워밍업 기간이 한 6개월 거쳤고 물을 줄여가고 그 식사 횟수를 줄여가면서 일식으로 간 거죠. 그래서 오후 5시에 저녁 한 끼 먹고
2시간 있다 물 마시고. 예. 이런 식사법을 4년을 하는 동안에 몸이 맑아지니까 그런 식사법을 하면 체내에 노폐물이 쌓일 시간이 없거든요. 몸을 길게 비워버리기 때문에 열이 나요. 항상 몸 안에서. 열이 나서 다 태워버려요. 식사한 그 찌꺼기가 몸에 쌓일 게 없는 거죠. 다 태워서 에너지를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몸이 많이 맑아지고, 그래서 그 현상들, 어떤 현상들이 몸에서 많이 생겼어요. 그 중에 제일 크게 드러났던 것은 쿤달리니라는 것인데, 예,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몸에 기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런 식사법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집중을 하면 몸에서 정보입자들이 풀리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 당시에는 그게 정보입자였는지 몰랐죠. 정보입자들이 풀려서 이게 모이면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많은 양의 정보입자들이 풀리면 정보입자들은 풀리면 나갈 출구를 찾거든요. 몸 안에서 빠져나갈 출구를 찾아요. 이렇게 확산돼 나갈 거잖아요. 풀렸으니까 고체로 이렇게 있다가 기체로 풀렸으니까 이게 몸 안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건데 출구가 없는 거죠. 출구는 생각이에요. 제가 관념풀기 1회에 정보 입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제가 체험을 시켜드렸잖아요. 여러분 중에 몇 분이나 체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상을 집중해서 보시면서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체험 못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재미로 보시면 안 되고 따라서 그대로 해보세요. 뭐 믿어지지 않더라도 해보고 마음을 저한테 공감을 하셔야 돼요. 공감을 하셔야 제 말에 공감을 하셔야 이게 되는 거지. 공감을 안 하면 마음에서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입자는 우리가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단백질 입자는 정보 입자는 단백질을 얘기하는 건데 이 단백질이 각각의 다 정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식의 정보를 놓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단백질 입자가 풀려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서 풀리면 출구를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 상식의 정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몸 안에서 이 풀린 정보 입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몰랐죠. 몰랐기 때문에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풀리는 양은 많아지고 출구는 없고 차단돼 있고 그러면 이게 돌아다니겠죠. 자동으로 몸 안에서 출구를 찾아서 도는 거예요. 온몸을 다 돌아다녀요. 출구를 찾아서. 그 현상이 느끼는 사람은 일어난 사람은 쿤달리니인 거죠. 그리고 운동이 되기 시작해요. 갖가지 운동을 시켜요. 그 현상이 돌아다니면서 그 풀린 입자들이 모여서 힘을 갖게 됐고 출구를 찾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 이리로 갔다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출구가 있으면 거기서 확 나가버릴 텐데 출구가 없기 때문에 갇혀있기 때문에 몸을 돌면서 힘을 갖게 됐기 때문에 운동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온갖 갖가지 운동을 시켜요. 어떤 한 가지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현상이 반복되는 게 아니고 갖가지 운동을 시키는데 그 운동은 내 무의식의 정보입니다. 제가 쿤달리니가 일어나기 전에 쿤달리니라는 책을 이미 읽었거든요. 읽고 있었고 쿤달리니가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는 그런 정보는 이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식의 정보 플러스 무의식의 정보가 이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내가 생각을 하죠. 이쪽 팔에서 그 운동을 계속, 이쪽 팔을 계속 운동을 시키면, 아, 다음에는 왼쪽 팔로 가겠구나 하면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서 또 이쪽 팔을 운동시켜요. 이쪽 이제 그 기운동이 일어나서 계속 시키는 대로 따라 하다 보면 어떤 패턴이 생기잖아요. 내가 패턴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 오른쪽 다리로 가겠네. 그러면 오른쪽 다리로 가서 또 움직여요. 오른쪽 다리가 어느 정도 운동이 되면 내가 풀렸다고 느끼면 이 다리가 운동이 돼서 풀리면 다리 이 무게가 움직이지 않아도 딱 느껴져요. 오른쪽하고 왼쪽 다리에 무게감이 딱 느껴져요. 안 풀린 왼쪽, 운동을 하지 않은 왼쪽은 굉장히 무겁고 운동이 된 오른쪽 다리는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래서 왼쪽 다리로 가면 좋겠다. 내가 왼쪽을 의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입자들이 또 왼쪽으로 가요. 가서 이 왼쪽 다리를 돌아다녀. 왼쪽 다리에서 돌아다녀요. 왼쪽 다리에서 출구를 찾는 거죠. 제가 1회 관념풀기에 의식을 손바닥에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금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내가 의식을 어디에 딱 두면 정보 입자는 거기로 나와요. 여기가 출구거든요. 내가 의식해주는 그곳이 출구예요. 알았기 때문에 정보 입자는 내 몸에서 풀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가 출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내가 생각으로 어디를 지정을 하면 거기 그 지정한 장소로 가긴 가지만 빠져나가지는 못하죠. 출구가 없어서. 그래서 거길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돌아다니는 현상이 운동을 시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쿤달리니는 정보 입자가 풀려 나와서 출구가 없어서 나가지 못하고 많이 풀려 나온 정보 입자가 힘을 갖게 됐고 이 힘이 돌아다니는 게 쿤달리니 현상이에요. 혹시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쿤달리니에 대해서 아주 신비한 현상으로 알고 계실 텐데 절대 신비한 현상이 아니고 이런 현상이고 이런 원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제가 그 일식을 하면서 일일 일식을 하면서 느낀 것은 초월 현상이었어요. 초월 현상은 어떤 상태냐 하면 어느 날 제가 늘 명상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날 눈을 감았는데 모든 사물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눈 감으면 사물이 다 사라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눈을 감아도 옆에 사람이 있을 때 의식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있다는 의식을 하고 있죠. 또 내 앞에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를 눈을 감았지만 나무를 의식하게 되죠. 의식이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의식은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의식이 안 돼요. 그냥 다 차단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 정보가 다 차단된 상태예요. 그래서 의식이 되지 않고 앞에 바다나 강이 있어도 그냥 저벅저벅 걸어 들어갈 것 같아요. 의식이 안 되니까. 눈을 감는 순간 다 의식이 안 돼요. 다 사라져 버려요. 그게 이제 점차 그게 확장이 돼서 내 몸까지 나중에는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모든 내 몸까지 그냥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게 어떤 건지 몰랐죠. 제가 체험을 할 때는 자연과학 공부를 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나중에 자연과학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앤드류 뉴버그라는 그 심경과학자가 찾아놓은 이론이 있어요. 그게 초월 현상이라는 이론인데 불에 인해서 세상에서 들어오는 정보도 차단시키고 내 몸에서 프로세스되는 자아라는 정보도 전부 다 차단이 된 상태인 거예요. 오른쪽 여기가 상호 두정엽인데 상호 두정엽에서 오른쪽은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왼쪽은 내 자아의 정보를 생성시키는데 프로세스 해주는데 이 올라오는 정보 들어오는 정보를 싹 다 차단시키는 상태인 거죠.
우리가 자연과학 공부를 해보지 않으면 눈을 뜨면 당연히 세상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이걸 당연하게 알고 계신데 이 모든 게 뇌에서 정보를 프로세스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뇌를 공부해보면 브레인을 공부해보면 전부 브레인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시각의 정보, 청각의 정보, 후각, 촉각, 미각 전부 다 브레인이 작동시키고 있는 감각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호 두정엽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다 이렇게 수입로가 다 차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차단돼서 정보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위에서 올라오는 정보도 없고 내 몸에서 올라오는 정보도 없고 외부에서 받아들여지는 정보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회색의 빈 공간만 느껴져요. 그러면 제가 바뀌었을까요? 초월 현상도 경험을 했고 쿤달리니도 경험을 했고 쿤달리니를 경험하면서 기감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멀리에서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제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사람한테서 안 좋은 노폐물을 제가 딱 의식하면 그 사람의 몸을 돌려요. 의식을 해버리면 의식을 안 하면 안 돌리죠. 근데 의식을 해버리면 몸을 돌려서 제가 다 느껴요. 저 사람 몸에서 지금 어떤 정보 입자가 빠져나오는지 다 느껴지거든요. 그때도 그랬어요. 자연과학 공부하기 전에도 그것은 느꼈어요. 의식을 하면 냉기가 빠져나오고 그런 것은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는 독서였는지 몰랐는데 굉장히 제가 괴로워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사람 많은 곳에는 가기 싫었었어요. 그런 현상까지 생겼는데도 저는 바뀌지 않아요. 바뀔 수가 없죠. 지금 생각해보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의 정보를 어떤 것도 놓은 게 없는데 원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가진 이 상식의 정보가 풀려 나가는 것도 모르고 내가 상식 외부에 무슨 정보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오로지 상식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상식 외부에 정보가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상식의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정보죠.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셨죠? 대부분의 분들이 매트릭스 영화는 보셨을 텐데 그 매트릭스 영화 보면 딱 기계 안에 컴퓨터 안에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실제한다고 느끼잖아요. 완전히 실제한다고 느끼잖아요. 기계 안에 세상에 자기가 들어와서 프로그램만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빨간 약을 먹고 깨어나면 영화니까 느낄 수 있다고 현실로 돌아오는데 우리 지금 인간의 삶이 똑같습니다. 그 컴퓨터 안의 세상. 뇌 프로그램으로 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가지고 세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 뇌 프로그램 된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대로 세상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프로그램을 바뀌면 내가 원하는 세상이 바뀌는 거죠. 브레인의 정보를 바꿨기 때문에 브레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세상을 드러내요. 상황을 드러내요. 그러면 이 정보를 바꿔주면 드러내는 세상이 바뀔 거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당연한 거죠. 우리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정보를 바꿔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발현시키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없는 정보가 생각으로 드러날 수는 없어요.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현상을 드러내고 싶으면 정보부터 바꿔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부터. 필요 없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상식의 정보는 풀어내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보를 입력을 시켜야죠. 과학이 밝혀낸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연이 움직이는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꾸려면 자기 자신한테 증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식의 정보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인지 틀린 정보인지 이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 바꾸고 싶다고 해서 탁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요. 너무너무 바뀌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자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연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나 자신한테 자연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 이걸 증명을 하면 내가 어떤 말로도 반박을 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해주면 그때 생각이 바뀌어요. 그때 예전에 알고 있던 정보를 내가 놓는 거죠. 아, 이게 맞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예전에 알고 있던 그것과 상반되는 정보는 자연스럽게 풀려나갑니다. 내가 놓았기 때문에. 이제 내 몸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있을 필요가 있어서 있었던 건 아니고 내가 잡았기 때문에 그 정보가 필요해서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보가 나갈 수 없었던 거고 이제 내가 놨잖아요. 이 정보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정보는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그 세상에서 제일 강한 힘이 어떤 힘일까? 저는 이런 질문을 잘해요. 여러분 제일 강한 힘이 어떤 힘일 것 같으세요? 대부분 핵폭탄을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핵폭탄의 힘이 제일 강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우리의 생각의 힘은 핵폭탄보다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 현실을 바꾸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 그래서 생각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입니다.